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었죠. S&P 500 기준으로 52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이 나오면서 S&P 500 지수가 21% 상반기에 급락했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7월장에 월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에 최고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 9.1%, 나스닥 기준 12.4% 증시가 올랐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은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이렇게 증명하게 되는데요. 7월 FOMC 이후에 또 나스닥은 한 차례 4%까지 폭등하면서 2020년 4월 팬데믹 초기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을 하루 동안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8월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차 더 커지는데요. 8월에는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과도한 우려를 좀 내려놓고 우리 주식시장도 좀 더 올라설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6월에 한 달 동안 5조 6천여억 원을 팔면서 이때 당시 또 외국인의 지분율이 30%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7월장 들어서 또 외국인은 월간 기준으로 2조 3,200억 원을 되샀습니다. 7월 장중 저점 대비해서 10% 오른 수준이 바로 2,500선. 15% 오른 수준은 2,617포인트 선. 그런데 아직 주식시장은 2,450포인트 선입니다. 8월장도 강한 녀석들과 함께 달려보시죠. 오늘 세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월요일장의 강한 코멘트, 8월을 처음 시작하는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강한 코멘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 신기수 전문가 매물대 진입 종목 장세 전개, 윤겸 전문가 8월은 상승, 반도체, 에너지, 교육 관련주를 주목하자. 이 가운데서 우리 토마토 티켓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차분함이 굉장히 돋보이셨어요. 7월장에도 저희가 패닉장일 때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셨는데 그래도 티켓은 꾸준하게 또 계속 따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지금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좀 상승세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2,450포인트 올라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450포인트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고 뭐 이틀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60일선을 올라타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기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 빨간불을 보게 되면은 그럼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심리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 7월 달에 이 8월을 대비해서 먼저 갈 것 같은 그런 강한 그 종목들을 담아두셨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유 있게 대응 구간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현 구간에서 막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했다가 굉장히 다시 한번 그 계좌 손실을 키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주 좀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증시가 반등을 성공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지만 이제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 낙폭 과대주죠. 근데 저는 뭐 이 두 종목이 나쁘다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웹툰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자. 얘네들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웹툰 관련한 이슈들도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MBT라던가 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낙폭과대 주들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양호한 8월달 들어서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너무나 누차 강조를 해왔었던 신재생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그렇지만 이 태양광은 굉장히 날아갔습니다. 근데 풍력은 아직 지금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봤었을 때는 CS 인드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좀 짧게 이렇게 그 친환경 정책 BBB 법안이 통과가 됐었을 때 가장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단연코 탑픽은 삼강 M&T라는 종목을 꼽고 싶고, 동국 SNC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합병을 했죠. 금요일 날 저희 그 강한 녀석들 마치고서 제가 기사 체크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5만 원대에 사가지고 5만 8천 원대에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형 구간에서는 6만 5천 원대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저는 그 기관들이 무섭게 담아주고 있거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저는 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호주의 레드백 수주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에어로 같은 그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통계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하락 시에 상승 확률이 71%가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었을 때는 상승 확률이 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 결국에는 유럽에서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최근에 그 주말간의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에서는 땔감을 구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말간에 또 하나 뉴스가 있었던 게 뭐 대만과 그 중국과 미국 간에 그 대만 이슈가 있었었는데,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기치 못하게 터졌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밀고 들어올 때 단기간에 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올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내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저는 한 25년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군사력이 현재는 미국이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좀 우위에 있죠, 중국보다는. 근데 이제 중국이 앞서는 그 전투기라던가 아니면은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모든 국방 물자들이 앞서 나가는 시기가 25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자료들을 보고서 한 25년쯤에는 한번 그것에 대한 좀 준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라트비아 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방 국가들의 제재와 또 서방 또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전, 뭐 사업 철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도 지금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또 질문을 뭐 향후 10년 안에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렸을 때 그때 굉장히 댓글에 반응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하는 것이,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 쪽에 정상 간의 통화 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갑작스럽게 대만을 건들면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는 정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유세벽 전문가가 언급을 해주셨네요. 일단 8월장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우선적으로 지금도 상승을 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자칫 물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상단이 시원스럽게 열리기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종목별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차분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미국 장과는 또 다른 장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미국과 비동조화 가능성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106달러 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에서 하락 추세가 보다 가속화됐을 때 쉬는 고가에 유리한 국면, 우리 장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세 분에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전에 신중론, 기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누가 신중하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질문을 해 나가면서 그래도 8월장에 대해서 세 분께서 좀 잘 압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눈치 보기가 치열한 서머랠리,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시기 맞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기대감을 높여도 괜찮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누가 주식을 차분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먼저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네, 미스터 보수의 변신일까요? 8월장만큼은 변신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신지 지금 앞머리도 좀 변신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는 중간 온도의 노란불. 아, 예. 램프가, 색깔을 만들어주는 램프가, 예. 초록불 맞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불, 차분하자는 의견이고요. 윤겸 전문가가 빨간불, 기대를 높여봐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차분하지 말자, 뭐 아주 공격적으로 하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차분하게 신중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금 증시 상황이 추가 악재라든지 추가 또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반전 카드 위험 요소만 없다면은 말씀 전 시간에 드렸지만은 여기서 더 추가라 과대 낙폭은 없으리라고 저도 예상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썸머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차라리 요런 시기에는 조금 약간의 공격적인 매수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갖고 있을지 잠시 후에 강한 코멘트에서 좀 더 알아보고요. 유세백 전문가님은 달러 인덱스가 완벽하게 하향 전환하면 그때는 기대를 높이실 건가요? 완벽하게 하향 전환한다. 그거는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담 요인이 약간 유럽발 악재입니다. 유럽이 어떻게 잘 버텨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좀 봐야 된다. 왜냐면은 그 외국인들의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입니다. 달러 인덱스 말씀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시네요. 누가 주식을 차분하게 하겠습니까? 예, 주식은 차분하게 해야 되고, 저는 계속해가지고 그 서머랠리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서머랠리 뭐 1차 목표가까지는 일단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는 다시 주변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8월 한 셋째 주까지는, 시장에서 할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 바로 전주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거고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벤트도 있고 고용지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번 주는 이제 오페가 고용지표 다음 주 CPI CPI 때까지는 시장이 좀 이제 단기 매물대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제 횡보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 지금은 따라잡기 하지 말자. 차분하자는 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핵심 부분은 뭐냐면 따라잡기 하지 말자. 양봉에 홀리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와 같은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어요. 양봉 상승할 때 흥분해서 따라잡는 건 8월장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번 주 고용지표 다음 주 CPI 발표 이후에 8월 셋째 주까지 서머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세백 전문가 유럽 쪽의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달러 인덱스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은 또 코스피의 상단을 저해하는 요소가 유럽발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매물대 진입 종목 장세 전개입니다. 네, 7월장에 어쨌든 정말 패닉에서 벗어나는 만족스러운 움직임이 나왔고요. 1차적인 목표치 도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물대 소화 가능할까요? 매물대 소화는 일단 가능할 거예요. 이제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이벤트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PC 뭐 높게 나왔는데도 올라갔다는 뜻은 물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됐다고 봐요.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도 이제는 이게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될 거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그 뭔가를 그동안에는 좋은 얘기까지도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를 빠뜨렸던 시장이라면 이제는 이런 나쁜 얘기들을 좋은 얘기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주가를 좀 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은 제가 이제 계속 7월 내내 하방 잡혔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은 어쨌든 하방 잡힌 이후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벌써.
제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4,150을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고가가 4,1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61선 부분까지 왔고, 또 이제 상방 매물대도 지금 전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61선 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CPI를 보면서 재차 한 일주일 정도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S&P 500이 재차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가격 조정 형태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뭐 7월 수출입은 이번 주에 뭐 7월 수출입하고 오펙하고 이제 고용 보고서를 좀 전 보고 있는데, 7월 수출입은 뭐 무역 적자는 났더라고요. 하지만은 수출이 전달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뭐 오히려 이제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펙 회의에서 만약에 증산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시장의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감산 결정은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처럼 가겠다, 이건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도 이제 관심 가지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만약에 고용이 좀 빠졌다 그러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겠지만,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완화 속도 조절, 이렇게 해서 시장에 그 고리로 순환고리가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어요. 좋다면은 그러면 견조하다 이러고 또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요번 주에 그 고용 보고서하고 다음 주 CPI다. CPI 보고 있고, CPI가 요번에 기대치만큼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S&P 500이 4,200선 한번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 실적을 이제 발표를 본격화하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주 종목 장세가 아마 전개될 겁니다.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것은 지수는 이제 멈칫멈칫거리면서 대형주들은 잘 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실적을 이미 발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지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중소형주 단에서 이제는 치고받기가 이제 뭐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실적 섹터로는 이제 반도체, 또 뭐 2차 전지는 요즘에 보면은 움직임이 시장의 거의 주도 섹터로 지금 나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자동차는 시세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쉬는 구간이지만 하반기도 계속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다. 조선은 오늘 조선 굉장히 좋죠. 하지만 오늘 이제 현대미포 조선 보게 되면은 뭐 상방을 또 뚫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모멘텀 섹터로는 이제 바이오가 비코로나 계열 쪽이 저는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 신재생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재생이 요즘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원전도 이제 출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하고 NFT도 이제는 암호화폐 쪽도 좀 물기가 돌면서 이쪽으로 모멘텀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미디어 콘텐츠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그리고 유세혁 전문가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풍력과 원전을 각각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매물대 구간에 진입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것이라고 장의 분위기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지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떨쳤어요. 악재를 호재로 소화하니까요. CPI, 지난달에 나왔었던 이 6월의 CPI 같은 경우 굉장히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 PC 물가 지수도 간밤에 지난주에 6월 지표가 6.8%로 40년 만에 최대폭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그 기대감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긴축의 정점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마저도 경기 침체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늦출 것이다, 오히려 인하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지금 뭐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모습이고요. 다만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수는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매물대에 진입하면서 적어도 지난 6월 CPI죠. 7월 CPI죠. 7월 CPI 8월에 이달에 발표되는 시기까지는 지수가 횡보 장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상승을 완만하게 이어나가면서 2,5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면 초록불이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빨간불인데요. CPI 발표 전까지는 지수가 묶여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과는 다르게 2,500선 돌파가 그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실까요? 네, 오늘 초지일관 윤겸 전문가가 8월에 긍정론을 주고 계시고요. 2,500선 돌파가 CPI 발표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보셨고,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입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전반적인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하방을 갖다 견고하게 좀 잘 버텨주고 악재에 비해서 버텨주고 왔고요. 대신에 거기에 이제 미 증시만큼 반등해주지 못했는데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공매도 부분도 이제 금융 당국이 불합리하고 문제점, 불법 공매도를 또 손대겠다. 이런 부분도 언급도 했고요. 또 외인들도 전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 지난 통계를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이제 공매도 공세가 약간 늦춰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증시의 바닥을 지켜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미증시에 비해서 상당하게 지금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악재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또 8월장은 이제 썸머랠리 그런 부분도 기대감도 있고, 추가 악재라든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큰 요소 반전 악재만 없다면은 또 2,500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는 눈치 보기의 서머랠리보다 시장이 이제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상승, 어떤 자율적인 회복으로만으로도 2,5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악재,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좀 더 가볍게 올라설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유세혁 전문가님은 눈치 보는 서머랠리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네요. 네,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일까지는 시간이 약 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2,500포인트를 뚫어줬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좀 조금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다가 그때 다시 한번 치고 CPI 결과를 확인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배터리주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다른 더 강한 종목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등장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의 1차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신기수 전문가는 등장하자마자 사실 그 목표 주가 도달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주목해 주셨는데, 이후에 2개 더 티켓을 획득하면서 전체 4개 가운데 3개가 배터리주로 티켓이 나왔거든요. 시장의 주도주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 의견도 같을까요? 보시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을 주셨고요. 저는 유세벽 전문가가 빨간불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초록불 주셨어요. 그 안에 신재생 안에 저는 전기 2차 전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었던 게 BBB 법안이에요. 거기 관련해가지고 전기차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보는 섹터 딱 5개 있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 방산, 로봇, 원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충분히 2차 전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지나간다면 반도체라던가 다 올라오겠죠.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도 주도주인가요? 지금 테마의 성격에서 저는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테마 가운데 주도주, 로봇주로 보셨고요. 그리고 이 밖에 신재생, 방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크게 신재생, 방산으로 보면 될까요? 신재생, 방산, 2차 전지. 예, 배터리를 신재생에 포함해 주셔서 배터리, 신재생, 방산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셨고요. 저는 유세벽 전문가가 신재생, 방산이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줄 알았는데 다 주도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제 좀 앞서서 선두로 나가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또 신재생이죠. 풍력, 태양광, 또 로봇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점진적으로 하반기를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노란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주만 앞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같은 종목하고 어깨 동무해서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노란불을 드렸습니다. 친환경이 주도주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친환경 로봇. 네, 예,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갈 것 같은 의미에서 노란불 예. 드렸습니다. 물론 배터리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앞서서 나가는 부분이 인정되고요. 네. 정말 친환경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제일 먼저 주장을 했었고, 우리 지구의 그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럽인들의 우려와 또 생활 속에서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지금 유럽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돔 현상이 우리나라도 내년에 뭐 비껴가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 친환경, 그리고 로봇, 방산까지 유세벽 전문가가 더해 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질문이 뭐였죠? 네, 배터리가 제1의 주도주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일단 제가 말하는 주도주라는 개념은, 그냥 강한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섹터를 주도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려면 좀 사이즈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사이즈도 좀 있기 때문에, 시세도 좀 강하고, 그래서 네. 주도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라고 보시는지 기준이 있으실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 그 종목이 움직이면은 지수가 좀 움직일 수 있고 시장 분위기 전체가 좀 바뀔 수 있는 섹터 내의 주도주라 그러면은 그 종목이 움직이면 섹터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종목이 주도주고 주도 섹터라 그러면은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섹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시가총액 사이즈도 중요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도 충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섹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강력함이 있는 쪽이 주도주라고 판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나르샤님께서 신기수 전문가의 한 표, 신기수 전문가 믿음이 갑니다라고 글 주셨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였고요. 세 번째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8월은 상승이다. 반도체, 에너지, 교육주까지 주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열심히 이 8월장의 상승 기대를 모아봐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추가 하락 내지 과대 낙폭만 이제 없다면은 이제 올라가야죠. 여기서까지 못 올라가면 우리 한국 증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추가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악재 요소만 없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동력이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교육 관련주로 오늘 관심 섹터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 관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옐런 장관, 파월 의장 이렇게 이제 3인방이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미 정부 관의 입장에 봤을 때는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분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립 서비스를 하든지 어떤 뭐 갖은 언어를 구사하든지 간에 하여튼 유지해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우리 증시도 미 증시를 따라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눈치 보기 장세, 박스 장세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내려갈 명분은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그래도 좋게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고용 비용 지수도 양호하게 나왔고 이제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약간은 좀 내려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FOMC 그런 그 금리 발표 때 금리가 조금 조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제 달러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약상승, 약반등은 유지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지표 발표에 의해서 뭐 변동성이다 그게 분명히 그건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아쉽게도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이제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섹터 종목, 미래산업 정책에 들어있다면 이제 버티시고 현금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은 매수해서 대응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래서 미 증시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대감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 유럽 증시는 이제 러시아가 너무 지금 또 갑질의 카드를 꺼내 들어서 루브라로 뭐 가스 또 결제하라고 또 압박하고 라트비아도 가스를 이제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신용 등급이 강등을 해서 디폴트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뭐 전쟁이 나서 전국토가 초토화됐는데 뭐 경제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쟁은 러시아가 이제 이기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빨리 어떻게 하든지 평화협정이나 종전이라든지 이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세계 증시 원자재 값에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요게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돌아와서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부분도 약간 이제 손을 보고 수정 보고 이제 불법 공매도도 작겠다. 또 하반기에 또 외인들의 통계상 공매도 부분이 좀 약화되는 그런 시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에 의한 하락은 좀 멈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11월까지 미증시가 크게 문제없이만 좀 거기까지만 가준다면은 물론 11월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에 또 침체가 도래된다. 경제 침체가 그때부터 온다라는 그런 여러 경제학자들의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11월까지만 해도 좀 가줘서 미증시가 가줘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너무 지금 과대 낙폭돼 있는 부분이 좀 반전돼서 올라와 주기를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으니까 11월까지라도 좀 회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11월까지는 그래도 2,550선 어떻게 잘하면 2,600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는 친환경 섹터,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런 부분은 당분간 그래도 주도해서 나가지 않을까. 여기에 곁들여서 로봇 관련주, 삼성 로봇 관련주에서 이제 그 로봇이 또 이제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부분이 또 다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심 섹터로 관련 섹터로 제가 오늘 봤던 건 이제 반도체,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그런 이제 그 수출 부분을 통제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되면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좀 노려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치포 동맹 부분도 지금 이제 아직 남아 있는 풀어야 될 과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반대 수급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노바텍, 동국 RNS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가스 중단을 또 하는 바람에 에너지 관련주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제 유럽이 지금 뭐 발등의 불 아니겠습니까? 뭐 독일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가고 뭐 겨울철 지금 에너지 공급 때문에 지금 유럽이 초비상이 지금 걸린 상황이라 에너지 관련주도 한 번 더 꺼진 불씨가 아니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조기 땡겨서 입학을 하겠다는 정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교육 관련주들은 뭐 상당히 이제 바닥 하방에서 좀 멈들고 있었는데 관련된 종목 YBM넷이라든지 메가MD, NA능률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고 이런 이제 그날 섹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시고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따가 추천주로서 교육 관련주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의 폭염이 덮쳤습니다. 이 얘기가 올해는 미국과 유럽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죠. 조금 뭐 최근 더워봐야 예년 더위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런 열도움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올해 별로 안 덥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별로 덥지 않은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그리고 여기에 산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유엔에서는 2050년에 가면 산불은 지금보다 30% 더 증가하고 또 전 세계 인구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주도주 얘기할 때 친환경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윤겸 전문가 8월장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코스피가 적어도 2600선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악재를 다 반영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지수가 완만하게 되돌림 과정을 겪는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우리 채팅창에서 블루 실장님도 이런 글을 주셨어요. 뭐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 금리, 물가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예상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연준에서 남아있는 그 FOMC 9월 그리고 남은 연말에 2차례까지 3차례 연준의 FOMC에서 각각 50bp, 25, 25bp 해서 1%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연말에 마무리하지 않겠냐,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점 8월장의 수익, 올해의 수익률을 위해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리고 느긋하게 생각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7월에 강한 녀석들의 시황과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 7월 FOMC 전에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긋하자는 의견을 또 7월 마지막 날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보시죠. 유세박 전문가 빨간불, 나머지 두 불은 초록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러니까 8월 달에 많이 벌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8월 달 말경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이 뭐 발생할 거다라고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때 오히려 이제 금리 완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증시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쪽의 발언 같은 것들도 나올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안개가 좀 거쳐 보이는 구간, 그리고 8월은 세 번째 주 정도까지는 어쨌든 뭐 유튜브에 이제 올리신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CPI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거리가 좀 보여요. 그래서 한 70m, 80m 정도까지는 보이는 구간은 빨리 뛰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안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또 이제 살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방향성이 없는 장세에서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이는 구간에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안 보이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 다시 또 주변을 살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 정도일까요? 불확실성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는 제 생각에는 한 10월, 11월부터 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가지고는 정말로 IT 셋 수요가 줄어드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다 불확실성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 불안한 쪽으로 진행이 되는가, 어떨 건가 하는 부분은 이제 주가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다시 악재 쪽에 또 눈을 또 돌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한 8월에 벌어놓자는 의견에 반대 의견, 유세혁 전문가님.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그 섹터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금 이제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8월 달만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의견보다는 저는 계속적으로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올라왔던 애들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횡보를 좀 할 것 같아요. 한 1주 정도, 1, 2주 정도. 이 기간 안에 다시금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타겟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티켓 현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세 분이 각각 티켓을 한 장씩 더 획득하셨는데요. 순위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성광밴드 7월 26일의 종목인데요. 수익률 10% 돌파하면서 티켓을 획득합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표에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에만 몰려있던 수익률이 이 풍력조선 쪽으로 다각화가 됩니다.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11%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조선주들이 오늘 같은 날 아침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의 대장격인 이제 선사들, 특히 이제 현대위포조선이 현대위포조선 차트 잠깐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상단을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위포조선이 사상 최고가는 97,100원인데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자재 업체들 같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뿐만 아니라 지금 카타르 쪽에 이제 가스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늘어날 것 같아요, 하반기 때. 그래서 한번 돌파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13,000원 언저리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광밴드 보유 의견 13,0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1일에 두 분이 각각 언급해 주셨던 종목 모두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에 도달했는데요. 유세백 전문가부터 볼까요? LX 인터내셔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티켓 먼저 붙여주실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뭐 감사합니다. 티켓이 많아서 하나 빠져도 티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잘 알고 계신 종목일 것 같아요. LG그룹 안에 종합상사인데 자원 광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니켈이라던가 아니면 석탄이라던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물 자원 관련해가지고 그 농장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121선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공략을 하기보다는 좀 더 조정 왔었을 때 한 번쯤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 하지만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4만 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 7월 21일에 OCI 공략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OCI가 한번 또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보유하시면서 12%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티켓 붙여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위 변화는 없습니다. OCI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친환경 섹터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움직이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폴리실리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OCI는. 그래서 이제 한전이 창호용 태양전지 대형화 성공하면서 그게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저력을 발휘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재무 비율이 상당히 좋고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은 좀 14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든지 분할이니까 수익 실현을 갖다가 이루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네. 저리시면서 나머지 갖고 공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머랠리 기대 높이는 윤겸 전문가도 여전히 줄 때는 챙기자라는 의견으로 OCI 바라봐 주셨고요. 우리 채팅창 좀 잠잠하다가 지금 또 핫해지고 있네요. 지금 조심해야 될 악재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미국 부동산 이 세 가지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풀매수 구간 같습니다. 지금은 벌어야 될 시기인 것 같네요. 정윤님께서 차트 보면 들어갈 마음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물릴까봐. 블루 실장님, 지금은 물려도 될 자리 같네요. 못 물리면 진짜 주식 못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치열한 이러한 고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세 분 전문가는 오전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종목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SPG, 신기수 전문가 버킷 스튜디오, 윤겸 전문가 애니능률입니다. 금요일장에 이정호 윤겸 전문가가 로봇주를 주셨는데 유세벽 전문가가 연이어서 SPG까지 가지고 와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게요. 네. 지난 목요일에 투자의 신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장 초반에 굉장히 변동성을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을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속기 관련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감속기 시장은 화낙이라는 일본 업체가 거의 70% 이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 시장에서 이제 개화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따라 테스트 지금 통과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매출 또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본업에서 충실하고 있고 로봇 사업 모멘텀에 부각이 되면서 저는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가격대 저는 적극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목표가 19,000원까지 열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61선 15,000원 선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가파르게 또 확대가 되면서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의 수요처가 더 늘어난다는 점 SPG의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권해주셨지만 목표가를 기존 주셨던 것보다 저희 대본으로 주셨던 것보다 높여주셨어요. 2,000원이나 더 19,000원 제시하시고 손절가는 15,000원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윤겸 전문가의 종목 볼게요. 오늘 장에 사실 이 교육주 이슈가 굉장히 또 엄청난 반발과 또 갑작스러운 추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는 핫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애니능률의 시세에 이어질까요? 네. 교육부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예상치 못했던 거죠. 조기 입학 초등학교 1년을 갖다 땡기겠다. 라고 이제 학부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교육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혜로서 한번 저는 애니능률이 한번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들고 왔는데요. 차트상도 상당히 지금 월봉상 저점에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 차트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업의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아주 뭐 큰 상승은 아니나 기업 매출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도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유동성이 좋고 부채는 좀 적은 그런 기업이고요. 차트상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부 발표에 의한 호재가 겹쳐지면서 저점을 딛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NA능률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가는 뭐 현재가로 진입을 하셔도 큰 6,500원 선이니까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7,200원까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차로 일단 7,200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손절가는
이제 최종 지지대인 5,000원까지는 뭐 크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컷은 잡아야 되니까 5,000원 무너지면은 다시 보는 거로 하고 애니 능률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초등교사 여러 그 주체들에서 반발 집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 애니 능률 추세 전환의 저점에 놓여 있다는 판단과 함께 매수가는 오늘 종가 진입 권해주셨어요. 예. 종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가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가입니까? 이게 100원 막 150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해서 네. 종가 진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로. 예. 매수가 종가 진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9%까지 급등하는데 종가 진입 권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보실까요? 컨텐츠 주네요. 예, 그 버키 스튜디오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2 제작권으로 뭐 상한가 간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좀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상의 문제였던 것 같고 또 뭐 그 단일 계좌 뭐 투자주의 받은 거 보니까 약간 뭐 이제 뭐 투기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바닥 잡고 지금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2 제작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소식이 안 들리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모멘텀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 회사가 굉장히 메타버스 쪽으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비브 스튜디오하고 가상인간 사업 조인트 벤처 했는데 비타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했는데요. 비브 스튜디오는 이쪽에 가상인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유력한 회사하고 했고 또 빗썸하고 또 빗썸 라이브 사업 추진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커머스 쪽이에요. NFT 커머스, 뭐 가상결제 다 부합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메타버스에서 분명히 결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초록뱀 미디어하고 합작법인 만들어서 초록뱀 미디어의 드라마 속 상품을 또 판매하는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메타버스용 아이템들을 발굴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뭐 GI 홀딩스, 또 뭐 에겐 헬스케어 쪽도 하고 있고 또 뭐 이제 계몽사하고 이제 같이 해서 아동 컨텐츠 발굴 이런 것들 다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컨텐츠 회사로 상당히 좀 이제 거듭나고 있는 회사고 이런 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돋보이고요. 또 이제 현재 뭐 그 오징어 게임 2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 지금 상반기 때 방어가 됐고 그리고 하반기 때는 넷플릭스도 회복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로도 반등이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하방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이후에 옆으로 흐르면서 힘을 좀 모아간 형태죠. 뭐 저번에 그 오징어 게임 2 모멘텀 붙었던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2,35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키 스튜디오 정말 뭐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하고 다각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또 버키 스튜디오가 빗썸 관련주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300원, 손절가는 2,350원 선 설정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있어요, 윤겸 전문가님? 네, 이제 8월 시작됐습니다. 8월 한번 이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느라고 고생했습니까? 8월장 기다렸으니까 한번 좀 잘 대응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소통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 8월장을 기다렸다. 윤겸 전문가 만나보시죠.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이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은 1304원 선에서 상승 움직임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